자, 이번 시간에는 이제 IP 프로토콜 지난주 헤더를 배웠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추가적인 옵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IP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IP 옵션 헤더는 거의 사용이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사실 우리가 실무에서는 사실 그렇게 많이 알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이거는 좀 이론적인 개념이라서 사실 좀 바쁘신 분이라면 요거는 빨리 그냥 대충 스킵해서 보셔도 되고요. 여기서 몇 가지 이제 개념들이 나오는 것들이 향후에 우리가 차세대 기술들에서 많이 여기서 아이디어를 가져오거든요. 그래서 가끔 제가 이제 대학교의 TCP/IP 가이드 이런 책들을 보면 이게 사실 굉장히 다양하게 막 이렇게 서술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다양하다는 의미가 뭐냐면 현실에는 요 방식 한 가지만 하는데 거기는 요렇게도 생각하고 저렇게도 생각하고 다양한 아이디어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예전에 볼 때는 그런 책을 보는 게 좀 너무 좀 시간이 낭비지 않냐, 우리가 실무를 해야 되는데 이런 생각도 들었었는데, 이게 실무를 하면 할수록 느끼는 게 뭐냐면 그런 아이디어를 자체를 최신 기술들이 다 채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요런 것들을 이해해 두면 나중에 새로운 기술들에는 여기 아이디어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이해하시는데 굉장히 편하기 때문에 그냥 한번 이렇게 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저희가 IP 헤더 때 설명을 드렸지만 이 IPv 버전 4 헤더는 이런 식으로 헤더하고 우리가 데이터가 있으면 요 부분이 뭐라 했습니까? 헤더 부분이 가변을 한다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픽스드가 아니라 원래 20에서 60바이트로 이런 식으로 가변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은 20바이트입니다. 이게 왜냐하면 이 옵션 헤더 크기에서 옵션 헤더 존재 유무에 따라서 이게 가변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변 특성 때문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일정하지 않으니까 프로세싱에 불편함이 존재한다 했습니다. 불편함이 존재한다. 그래서 IP 버전 차세대에서는 이걸 어떻게 했다? 이 기본 헤더 크기를 픽스드 고정을 만들어 버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던 거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IP 옵션에는 현재 지금 많이 하지 않는다. 하지만 이 나중에 TCP도 보면 헤더가 기본 헤더가 있고 옵션 헤더가 있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많이 사용됩니다. 그래서 TCP 옵션 헤더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옵션의 최대 길이는 40바이트다. 제가 아까 20에서 60 가변이고 기본이 20이니까 60에서 20 빼면 40이죠. 예, 이렇게 설명을 드리고요. 그럼 얘 구조는 TLV 구조라고, TLV라는 말 자체를 좀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데, 이게 타입 랭스 밸류 형태로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얘는 뭐냐면 앞쪽에 타입에는 뭐냐면 이 카피 속성과 클래스와 실제 넘버 속성이 있습니다. 이 넘버가 뭐냐면 얘 옵션의 기능들을 별로 이렇게 구분해 놓은 겁니다. 뭐 EOP, End of Option, No Option 이런 기능별로 구분이 되어 있고요. 이 클래스는 그것들을 큰 범주거든요. 그래서 얘가 제어용이다, 아니면 디버깅 측정용이다. 주로 얘들은 이제 주로 이 제어용 영역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앞 시간에 배웠듯이 패킷을 가다가 MTU보다 이렇게 이 패킷이 MTU보다 커버리면 어땠는데 작게 쪼갠다 했죠. 이걸 프래그멘테이션이라고 했습니다. 프래그먼트. 그래서 분할이 발생하게 되는데, 만약에 얘가 이 옵션 헤더가 있는데 얘가 만약에 이렇게 해서 이거 옵션 값이 이렇게 들어가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얘가 이 안에 옵션 기본 파일 옵션 헤더 값이 들어가 있는데 얘가 중간에 분할됐을 때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분할됐을 때 첫 번째, 두 번째 분할이 있으면 이 첫 번째만 카피하고 나머지 뒤쪽에 분할된 여러 개가 있으면 뒤쪽에는 값을 넣을까 안 넣을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0은 첫 번째만 넣고 1은 모든 프래그먼트에 다 넣겠다. 프래그먼트 된 게 복사하겠다. 이런 의미로 이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의 이제 랭스, 요 뒤에 보면 이 랭스 크기에 따라 돼 있거든요. 얼마나 길이가 얼마나 되냐 얘가. 근데 얘가 이제 바이트 단위로 원 바이트 단위가 이제 NO에서 no operation, EOP라 해서 엔드 오브 옵션에서 얘들은 한 바이트고요. 나머지는 길이가 길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노 오퍼레이션에서 NOP가 있는데요. 얘는 어떤 용도냐면 얘가 이제 옵션 바이트가 있는데 크기가 얘가 항상 이렇게 4바이트 단위로 정렬이 돼야 돼요. 우리 IP 헤더 같은 경우에 보시면. 근데 얘가 이제 크기가 11바이트가 돼 버리면 얘가 4바이트 단위니까 4 곱하기 3 12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11바이트다 보니까 얘가 1바이트를 이렇게 채워주는 역할을 하죠. 아무 의미 없이 정렬 용도로. 얘도 이제 다음 그 옵션이 여러 개 있을 때 여기다가 이제 채워주는 용도, 이게 4바이트 단위 정렬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얘는 온라인 용도입니다. 그럼 EOP라고 엔드 오브 옵션이라고, EOP 얘는 뭐냐, 차이점이 뭐냐면
이 앞에 얘도 그 no operation이 한 바이트짜리랑 크기는 똑같은데 얘는 한 번만 사용 가능합니다. 얘는 이제 옵션이 이렇게 여러 개 있으면 계속 이렇게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얘는 end of operation에서 옵션의 끝에 end of operation의 끝에 이렇게 정렬 용도로 한 번만 사용할 수 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해서 쓸 때가 no의 EOP다. 그래서 OP하고 NOP와 EOP 같은 경우에는 한 바이트 크기다. 이렇게 이런 식으로 채워 넣어줄 때 사용한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레코드 루트란 것은 뭐냐면 이 중간에 이렇게 처음에서 이렇게 레코드 루트를 사용하면 이렇게 비어 있습니다. 그럼 얘가 갈 때마다 자기가 갔던 경유지를 이렇게 채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종단에 온 애들 뭐냐면 얘가 이렇게 경유해서 왔네 이렇게 알 수 있을 거지 않습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요렇게 처음에 비어 있다가 얘가 이제 여기서 이쪽으로 전달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전달하고 전달했을 때 뭐냐면 얘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IP를 기억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갔을 때 여기가 나가고 이쪽에서 나가지 않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갈 때마다 이렇게 하나씩 더 채워 넣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유할 곳을 이렇게 기록하게 되어 있고요. 포인트란 것은 요 다음 빈칸 채워 놓을 곳을 요게 요 위치고 다음에 요 위치고 채우고 다음에 요 위치를 채워라. 이렇게 해서 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요렇게 4단위로 정렬하니까 얘가 이제 여기가 4바이트 끝나고 요 다음 기록하세요. 얘는 여기 다 8바이트 끝나고 기록하세요. 이렇게 알려주게 됩니다. 그래서 포인터라는 것은 경유할 것을 기록할 장소를 알려주게 되어 있다. 그리고 여기서 얘는 이렇게 나가는 장소를 기록해놨다.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IP를.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는 경유한 곳을 최종 수신자가 딱 이렇게 수신자 측에 도착하면 다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레코드 루트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중요한 소스 라우팅이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우리가 송신 측과 수신 측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중간에 많은 라우터가 있을 겁니다. 근데 얘가 어떻게 하냐면 얘랑 갈 때 뭐냐면 이 소스 라우팅이는 뭐냐면 처음에 얘가 너는 요렇게만 가야 돼. 이런 식으로 해서 경로를 이렇게 넣는 가 아니면 요렇게 가 이렇게 경로를 처음에 지정을 해버립니다. 그러면 얘는 반드시 그 경로대로 따라가야 됩니다. 요 개념이 송신자가 얘가 목적지까지 경로를 결정한다는 게 바로 소스 라우팅입니다. 소스 라우팅.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중간에 이렇게 있으면 패킷들이 이렇게 특정 경우 이렇게 1번 패킷이 가고 2번 패킷이 가고 패킷이라는 게 독립적으로 갈 수 있는데 얘는 그게 아니라 송신자가 완전히 가는 경로를 지정해 버린다는 겁니다. 이 경로대로 가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소스 라우팅입니다. 근데 우리가 IP 옵션 헤드는 제가 제일 앞에 말씀드렸듯이 실제 사용이 거의 안 됩니다. 근데 요 아이디어가 이제 사용이 많이 되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전통적인 소스 라우팅은 개념이 스트릭트 소스, 루스라는 게 있어요. 스트릭트 엄격하지 않습니까? 굉장히 엄격합니다. 먼저 얘가 경로를 1, 2, 3, 4를 통과하라 했으면 요 경로 그대로 순서대로 가야 됩니다. 요게 스트릭트입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되고 근데 얘 루즈라는 것을 조금 풀어주는 겁니다. 뭐냐면 1, 2, 3, 4 이렇게 돼 있더라도 뭐 1, 3, 2 이렇게 가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경로는. 근데 반드시 자기가 지정해 놓았던 경로는 통과만 해주면 됩니다. 그런데 이 스트릭트는 뭐냐면 1, 2, 3, 4에 있으면 꼭 1, 2, 3, 4에서 딱 가야 되는 겁니다. 근데 루즈란 거는 그게 아니라 이 경로를 1, 3, 2, 4 가도 관계없고 그리고 중간에 다른 걸 통과해도 5를 통과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1, 2, 3, 1, 2, 3, 4로 돼 있더라도 1, 2, 5, 3, 4로 가도 관계없고 1, 4, 3, 2, 2로 가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조금 루즈한데 하지만 내가 지정한 거는 반드시 가 이런 겁니다. 그래서 마치 이제 부모가 학원 세 군데를 보낼 때 나 학원 이고 A 학원, B 학원, C 학원 있으면 자 오늘 학교 끝나면 학원 여기 가고 다음 여기 가고 집에 와 이렇게 엄격하게 지정하는 게 이 스트릭스 방식이고 너가 오늘은 요 과목 이거 먼저 하고 싶으면 이거 하고 다음에 수영 학원 갔다가 이거 가도 돼. 이건 너가 결정해. 하지만 세 개는 다 해야 돼. 요 방식이 루즈 방식입니다. 그리고 너가 원하면 중간에 편의점도 갔다 와. 이런 식으로 해서 좀 풀어주는 방식이 이 루즈 방식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송신자의 경로는 결론적으로 경유할 곳은 반드시 지정되어 있는 방식이 이 소스 라우팅 방식입니다. 근데 전통적인 소스 라우팅은 사실 사용이 잘 안 되지만 요 아이디어를 최근에 이제 소프트웨어 기반으로 정의한 SDN이나 이제 MPLS 기반의 세그먼트 라우팅이라는 것이 이 세그먼트라는 경로를 목록을 얘도 지정이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요 아이디어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스트릭트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순서대로 따라야 된다. 순서대로 지정된 경로
지전 안 된 경로 라우터 도착하면 라우터는 그 폐기해 버립니다. 그래서 반드시 얘는 그 경로를 지정이 되어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는 근데 IP 이게 옵션에다가 콩 몇 바이트라 했냐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40바이트입니다. 40바이트. 40바이트. 40바이트인데 우리가 IP 헤더 IP가 4바이트지 않습니까? 그럼 40에서 4면 곱하기 10개네요. 10개. 10개까지 최대 이제 자기가 통과할 걸 기록할 수 있을 것 같지만 실제 이 앞쪽에 얘가 4바이트를 또 먹기 때문에 실제 9개 경로밖에 기록을 못 합니다. 그래서 얘가 9개보다 더 이렇게 있는데 얘가 이 소스에서 목적지까지 이 라우터 개수가 9개를 초과해 버리면 11개가 돼 버리면 목적지에 못 가겠죠. 예, 이러다 보니까 이 큰 인터넷 환경에 좀 적합하지가 않죠. 그리고 인터넷에서는 우리가 이 모든 회사들이 다 비밀로 하고 있기 때문에 내부 경로를 다 정확하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거 토플로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기 때문에 사용이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안적인 문제가 뭐냐면 악의적인 사용자가 방화벽 내부에 있는 호스트로 접근해 버릴 수 있습니다. 경로를 지정해 버리면 통과돼 버리니까 이런 식의 문제 때문에 이 앞에 말씀드렸듯이 거의 사용이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가끔 다른 관점으로 보면 어떤 관점을 볼 수 있냐면 우리가 이 회사 내부에는 이렇게 9호흡까지 만들질 않거든요. 그러니까 회사 내부에서는 저희가 이제 그 대규모 회사도 소규모 회사든 간에 향후에 나중에 설명을 드리겠지만 3계층 구조를 일반적으로 많이 가져 요즘 2계층 구조도 가져가는데 리프 앤 스파인이라고 해서 3계층하고 2계층 요즘 최근에는 리프 앤 스파인 구조를 많이 가져갑니다. 근데 이제 3계층 구조가 전통적인 방식인데 이가 뭐냐면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 단말이 이렇게 있으면 이 단말 앞쪽에 이제 스위치 네트워크 스위치 L2 스위치 일단 붙이고 요 앞쪽에 라우터를 이렇게 붙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라우터 3계층 장비를 붙입니다. 자, 최근에 라우터 대신 L3 스위치를 많이 하는데요. 요거는 아마 나중에 그 이제 VLAN 하면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이때 해서 요렇게 해서 라우터가 있으니까 라우터가 하나가 있죠. 그리고 요 사이에 이 라우터를 이렇게 해서 또 이렇게 해서 라우터가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식으로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게 3계층 구조라는 게 뭐냐면 여기 1 스위치가 있고 2 있고 3 이렇게 해서 3개의 연결 장비가 있다 3계층 구조가 돼 있고 요쪽에가 주로 라우터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회사 내의 트래픽들은 요렇게 해서 요렇게 통신하고 요렇게 통신하니까 결론적으로 뭐냐면 3호 이면 대부분 다 떨어집니다. 원업, 투업스, 라우터 3개 격리하면 됩니다. 그래서 회사 내부에서는 굉장하게 톱플로지가 어떻게든 하더라도 이렇게 라우터 3개를 격리하면 아마 이렇게까지 뭐 할 수도 있지만 이렇게 잘 설계는 하지 않거든요. 대부분 다 이렇게 풀메시로 다 연결돼 있어서 어떻게든 요렇게 해서 결론적으로 모든 단말들 3호 안에 통신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 회사 내부니까 경로를 관리자가 다 알고 있죠. 그리고 3업 안에 들어오죠.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가 이 라우터 이쪽에 보면 이게 SDN 컨트롤러라는 게 있어서 얘들이 이렇게 명령을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얘들이 경로를 다 이렇게 3업 안에서 패킷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냐면 경로를 줘서 이렇게 온 거는 죄송합니다. 얘가 보낸 거는 이렇게 해서 보내. 얘가 보낸 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보내. 이렇게 경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소프트웨어적으로 경로를 지정하는 것이 SDN이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 경로를 지정한다는 이 아이디어를 이런 데서 사용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런 한계들을 회사 내부 경로에서는 이렇게 9개까지 최대 라우터 홉스를 띄지 않잖아요. 앞에 설명을 드렸듯이 그리고 토플로지 다 알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사용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엄격하게 이제 이런 식의 그 소스 라우팅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소스 라우팅은 원래는 이제 IP 주소가 목적지 갈 때는 출발지에서 이 목적지 IP를 이렇게 경로를 지정하지만 얘는 그렇게 아니라 다음 호흡 넥스트 호흡 IP를 일반적으로 지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목적지 주소를 이렇게 해서 67.14. 요 주소 자기 주소 얘 주소를 때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럼 요 라우터가 왔을 때는 이 다음 걸로 보내는 요 주소가 목적지 IP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요에는 얘의 IP 주소가 또 목적지 주소로 되어 있습니다. 얘는 최종 얘께 목적지 주소가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 IP 주소의 최종 원래는 목적지 주소가 끝까지 이어져야 되거든요. 근데 그렇지가 않고 얘는 이 다음 여기다가 그런 식으로 다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돼 있고 요 안에다가
이 경유에다 리스트 정보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요걸 참고해서 얘가 이 목적식 주소를 계속 변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스트릭트 소스 루트가 되어 있고, 이 루트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 송신 호스트가 지정한 이 주소는 반드시 통과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 이 지정한 안 된 경로 통과할 수도 있고, 이거 순서대로 1, 2, 3, 4가 이렇게 1, 2, 3, 4 돼 있더라도 1, 3, 2, 4로 가도 관계없고 중간에 5를 경유해도 관계없다는 겁니다. 루스. 그렇지만 스트릭트는 그 순서대로 그대로 그렇게만 가야 되고, 요 차이가 있다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앞에 이제 요것들은 이렇게 요거 생각나시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제 앞에 첫 번째가 이제 카피 속성이라 했죠. 예. 1로 돼 있으면 모든 프래그먼트한테 다 카피한다 이렇게 돼 있었죠. 요게 나머지 두 비트가 00은 이제 가장 일반적으로 제어 용도로 사용한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고, 이 5개로 특징을 말씀한다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얘들도 다 있지만 이 앞에 이게 프래그먼트 두 비트가 제어 용도, 뒤에가 기능, 이렇게 해서 다시 한번 보시면 이 앞쪽이 카피 속성 맞죠? 이게 모든 프로그램한테 다 카피할 거냐? 두 번째 제어용, 이게 제어용 클래스 어떤 대분류, 얘가 실제 기능들 EOP, NOP, 루즈 소스 루트, 스태틱 소스 루트, 레코드 루트 이런 게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보시면 다 이렇게 표현이 돼 있죠. 이렇게 다 표현이 돼 있죠. 그래서 이것도 한번 보시면 다 이해가 되실 것 같습니다. 그리고 타임스탬프란 건 뭐냐면, 라우터를 통과할 때마다 이 통과할 때 그 라우터가 처리 시간이 프로세싱 타임이 있을 겁니다. 이것은 이제 밀리세컨드 타임으로 표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사용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걸 하다 보면 이 경유한 라우터에 이렇게 레코드 루트처럼 그 경유한 라우터의 정보가 이렇게 다 찍히게 되거든요. 그냥 보안의 취약점이 발생하고, 그리고 CPU가 이제 라우터가 이거 정보를 그러니까 시간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CPU 부하가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최근에 또 더 좋은 툴들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뭐 트레이스 루트나 또 핑이나 뭐 넷플로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경로를 파악할 수, 그 시간 프로세싱 타임을 파악할 수 있거든요. 홉별로. 그래서 이것들도 사실 많이 사용되지는 않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근데 이제 여기 보면 이 타입은 아까 설명을 드렸고, 타입 아까 이렇게 해석하는 법 알려드렸죠. 그래서 여기 보면 첫 번째 0이 프래그먼트, 두 번째가 이제 대분류, 요 뒤에 게 이제 타임 스탬프를 의미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10이 되어 있으니까 볼까요? 자, 여기 10은 디버깅 매니지먼트. 예, 쟤는 디버깅 매니지먼트로 크게 대분류가 되어 있네요. 예, 얘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얘는 이제 포인트란 것은 이 다음에 채워야 될 공간을 다음에 여기 추가하세요라는 걸 알려주는 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플래그란 곳에 보면 이제 라우터 역할이 있는데, 여기 플래그 0이 되어 있으면 타임 스탬프만 기록되어 있고, 01로 표현되어 있으면 이 아웃고잉 라우터의 그 IP랑 시간 정보를 같이 기록하고, 삽이란 것은 이거 둘 다 같이 기록하는데 특정 IP 주소가 그 라우터만 이것을 기록하세요. 그러니까 경유하는 모든 라우터가 기록하는 게 아니라 특정 그 IP 주소를 경유할 라우터를, 내가 프로세싱 시간을 파악하고 싶은 라우터 IP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그 라우터만 자기들이 이제 IP 그 주소가 매칭됐을 때만 걔의 이제 팩시 나가는 아웃고잉 인터페이스 IP나 시간을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플래그 0일 때는 이렇게 시간 정보만 기록한다면, 1일 때는 그 처리한 라우터 IP 주소랑 이 시간 정보를 같이 기록하고, 얘는 이제 이렇게 이 정보가 주어집니다. 이 IP 주소가 주어지면 이 라우터만 그 시간 정보를 기록할 수 있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래그 정보란 거는 그렇게 되어 있다. 그리고 이게 오플로우란 것은 우리가 이렇게 되어 있지만 IP 주소가 또 시간도 이렇게 4개씩 하다 보니까 이게 총 9개밖에 기록을 못하죠. 왜냐면 옵션에다가 총 40개다 보니 40바이트다 보니까. 그래서 요것에 대해서 피드가 부족해 추가 못한 라우터 수를 여기 이제 기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타임 스탬프란 거는 이게 1로 돼 있죠. 제일 끝에 1이 뭡니까? 1. IP랑 타임스탬프 둘 다 기록하는 거네요. 맞죠? 1이란 거는 맞죠? 1. 자,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한다? 요렇게 해서 그 라우터랑 시간을 계속 이렇게 기록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얘가 이렇게 통과하면 얘의 라우팅 경유 시간을 얘의 IP 주소, 얘의 처리 시간, 또 얘의 IP 주소 처리 시간, 얘의 IP 주소 처리 시간, 이렇게 해서 IP 주소, 또 얘의 IP 주소 이렇게 또 추가적으로 계속 들어가네요. 이렇게 해서 추가하면서
경유 시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최근에 이렇게 다른 도구들이 나와서 이렇게 ICMP에 나중에 하시면 배우실 거고, 넷플로우라는 별도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기능은 많이 사용되지 않는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앞에서 배웠던 타임스탬프, 소스 루트, 레코드 루트 이런 것들은 이렇게 샌더들이 이렇게 세팅을 해두면 중간에 라우터들이 이렇게 처리해야 되는 명령어들을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네트워크 장비들은 이 옵션을 다 무시하고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걸 처리하다 봤을 때 성능의 저하, 그리고 보안적인 내부 토폴로지, 내부가 어떻게 연결되어 있다.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보안 장비를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걸 경유하는데 이렇게 피해서 우회할 수 있기 때문에 보안적인 것들이 있으며, 또 디도스들이 서비스 거부 공격들이 이 옵션 처리의 부하를 이용해서 라우터의 부하를 가하는 방식으로 해서 라우터를 이제 다운시켜 버리죠. 그리고 확장성 길이 제한. 그래서 경유한 걸 다 적을 수도 없고 한 9개 정도밖에 적을 수 없으니까 이런 길이 제한이 있고, 또 대체 도구들이 나왔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IP 버전 6에서는 이 옵션에 대한 개념을 대신 이 확장에 대한 개념을 씁니다. 예. 그래서 얘들은 크기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는 그리고 기본 헤더에 통합되어 있다면 얘는 별도로 모듈화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모듈화 시켜놨기 때문에 더 유리하게 되어 있고요. 성능 관점에서는 얘는 이제 같이 처리하다 보니까 부하가 증가하지만 얘는 별도로 모듈화다 되어 있고, 이것은 모든 라우터가 다 처리할 필요 없이 이렇게 대부분 확장은 중간 라우터는 무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최종다에서 처리하기 많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해서 IP 버전 6에서는 이렇게 해결이 되었다라는 것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IP 버전 4의 옵션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